네, 코스피가 1%대 하락을, 코스닥은 2.5%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급적인 면에서도 흔들리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오르면서 연중 최고치까지 장중에 또 한 번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가격까지 오르는 모습 보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에서 매도 포지션으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무엇을 봐야 될지 오늘 또 두 분과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박수범 매니저, 임순재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꼭 챙겨봐야 될 종목 이야기 다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특징부터 만나보시죠. (800선) 무너진 코스닥, 일단 대피해야 될까요? 기다려야 될까요? 전일부터 이제 외인바 2차 전지주의 매도 폭탄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장도 코스닥이 또 한 번 하락하고 있는데 박수범 매니저, 오늘 네네. 시장에서 좀 눈에 띄는 것들, 또 크게 밀리고 있는 것들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좀 좋지 못합니다. 맞아요. 전체적으로 좀 보면 지금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거기다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쪽도 좀 분위기가 좀 다운되어 있는 흐름들이고 여기다가 최근 또 2차 전지까지 좀 같이 조정 좀 받다 보니까 일단 오전장에는 좀 2차 전지에 또 잠깐 반짝 또 상승 분위기로 좀 이어지다가 또 오후장 들어서는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그나마 1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오히려 2차 전지를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다만 이제 반도체가 좀 내려가고 있고 이런 흐름들이 전체 좀 IT 소재 부분 장비 쪽도 같이 내려가다 보니까 좀 분위기가 좀 다운되고 있는 흐름들, 좀 안타까운 흐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도 우리가 또 살펴보면 또 좋은 종목들도 좀 발견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미코바이오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오늘 상한가 들어갔고요. 자, 그리고 강원에너지와 같은 또 리튬 관련된 수혜주들이 또 오늘 또 크게 급등을 또 해줬고 뭐 이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유일바이오 로보틱스라는 회사 또한 주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박셀바이오도 흐름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좀 다양하게 업종들이 좀 다양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데 뭐 선택적으로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좀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반도체 소부장 하락과 2차 전지주들이 하락하고 있는데 2차 전지주들의 하락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박수범 매니저? 네, 맞습니다.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저는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서프라이즈 나올 거예요. 1분기 실적에서요. 네, 서프라이즈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1분기 실적이 거의 다 뭐 주가에 반영된 게 아니냐 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BM이라든가 뭐 LNF라든가 뭐 양극재를 비롯해서 리튬까지 해서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다들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오르지 않았냐. 뭐 그에 따른 지수가 아무래도 조정을 받고 있고 지금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심이 좀 약해지다 보니 이제 일단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는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제가 봤을 때는 한 3월 말 정도? 3월 말에서 4월 초 정도 되면 어느 정도 2차 전지에 대한 1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어느 정도 좀 나올 겁니다. 뭐 그렇게 되면 이제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좀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고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만큼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겠냐 하는 예측치가 좀 나와주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2차 전지는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안타깝게도 아무튼 반도체는 좀 앞에도 좀 잠깐 말씀드렸지만 서프라이즈 실적이 아니라 오히려 좀 쇼크가 좀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그 부분들은 좀 부정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2차 전지는 반도체에 비해서는 상당히 선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순재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밀린 건 뭐 간밤에 이제 뭐 코인,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시스템적인 미국 내에서의 문제도 그렇죠. 있었고 더불어 지금 코스닥 시장 내에서 신용잔고가 좀 많은 게 최근에 많이 오른 이 코스닥 종목들이거든요. 네, 그렇죠. 걱정되진 않으세요? 일단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제 지수대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708, 아까 지금 오늘 이제 780 정도 대가 되면 이제 20일 이동 평균선이 이제 걸러지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일 이동 평균선을 살짝 지금 하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22일선을 오늘도 계속 이제 하회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조금 더 조정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아마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금일 저녁에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가 지금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뭐 전일 이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이제 불안 우려감 때문에 하락을 하는 데다가 만약 오늘 고용 지표가 시장 예상치보다 좀 좋게
좋게 나온다든가 하게 되면 시장은 아마 좀 더 그 어제의 그 하락세 좀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점은 좀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금일 이제 코스닥이 많이 빠지는 이유는 그동안 이제 많이 올랐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미국의 기준금리가 계속 인상된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올수록 이런 이제 기술 성장주에 대한 부담감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오늘 뭐 전일 최근 이번 주 내내 그랬죠.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런 성장주에 대한 불안감을 아마 외국인들이 먼저 좀 선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트상으로 보면 한 740포인트 정도가 이제 60일 이동 평균선이 걸리기 때문에 뭐 조정을 보이면 그 정도 선까지는 일단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고요. 뭐 그 정도에서는 아마 반등이 뭐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 코스닥의 상승을 주도했던 섹터가 2차 전지인데 여기서 저는 자금이 빠져서 다른 쪽으로 갈까 아니면은 아예 그냥 시장이 이탈될까 했는데 박수범 매니저님의 이야기 들어봤을 때는 그 자금이 잠시 쉬었다가 다시 2차 전지로 갈 것 같은 느낌이고 임순재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도주가 따로 없거든요. 네. 그나마 이제 시장에서 가장 관심사항을 갖는 게 이제 2차 전지주다라고 하게 되면 또 2차 전지주에 대해서는 지금 뭐 단기적으로 올랐다라는 뭐 그런 이제 부담감은 있지만 뭐 성장성에 대해서는 뭐 전부 다 대부분 의심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일단 뭐 지금 조정을 뭐 급등에 따른 조정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네. 뭐 다시 뭐 저점에서 뭐 분할 매수하는 차원에서 접근하시는 건 뭐 2차 전지는 계속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인 이제 조정이 있기 때문에 만약 지금 뭐 투자를 뭐 돈을 현금을 갖고 계신다라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하시는 게 좀 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기다렸다가 다시 2차 전지 쪽으로 들어가 보겠다. 지금 주도주는 그쪽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럼 그냥 오늘 하나의 질문으로만 드려볼게요. 800선 이탈이 되었습니다. 두 분이라면 여기서 일단은 매도하시겠습니까? 대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다리시겠습니까? 저는 일단 매도합니다. 일단 매도. 네. 저는 종목별로 좀 다릅니다. 전략이. 그건 그렇긴 한데 그렇죠. 네네. 종목별로 어떻게 전략을 사실 뭐 다 케바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아무래도 뭐 지금 뭐 메인이 되는 업종도 지금 2차 전지라든가 지금 뭐 앞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약간 좀 우리가 좀 피해야 될 부분이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피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좀 제약바이오 쪽을 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박살바이오도 좀 올라가고 있고 미코바이오 같은 경우도 좀 올라가고 상한가 가는 흐름들 좀 보여줬는데 제약바이오가 보면 성격상 좀 약간 좀 지수 방어적인 성향도 좀 있고요. 개별적인 이슈가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엄청나게 좀 커질 수 있는 한 해다라고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 오리지널 제품에 대한 이제 라이센스가 많이 풀리는 한 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엄청나게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최근 2차 전지가 많이 올려놨던 이제 코스닥 지수를 어느 정도 방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저는 제약바이오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과거에는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회사가 이때 1위를 했던 또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1위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2차 전지에 좀 밀려 있지만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1위가 올라가 있고 LNF가 지금 2위까지 좀 올라가 있는 부분들이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2차 전지에 좀 밀려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왕의 기한을 한번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나. 뭐 서성진 회장도 최근에 뭐 다시 컴백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기대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코스닥 지수가 뭐 최근에 좀 이평선과 뭐 일본 간의 간격이 좀 벌어진 부분들에 있어서 좀 좁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현재는 그래도 좀 순환매 차원에서 말씀하셨지만 순환매 차원에서 보게 되자면 일단은 제약바이오 쪽을 지금 당장은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이오 이야기를 짚어주셨습니다. 네네. 네. 임순재 대표님은 일단 좀 대피하자라고 네, 하셨잖아요. 그렇죠. 일단 뭐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 이전 고용지표가 발표되고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CPI가 미국에서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시장 내에서 상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내용을 한번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그래도 뭐 다음 주 화요일 날, 뭐 화요일 정도까지는 일단은 조금 시장은 좀 조심해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또 이질라 치면은 시장이 급락하는 그런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물론 1월, 2월 2차 전지라던가 몇몇 성장주로 수익을 많이 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또 이러한 급락이 뼈아프게 느껴지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이렇게 첫 번째 알아봤고요. 두 번째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결국 5만 원대로 털썩 삼성전자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2달 만에 또 5만 전자라고 하는데
AI 열풍 때문에 미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저점 찍고 수직 상승을 했었거든요. 근데 간밤에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전반적으로 하락을 네, 했어요. 무언가 또 이 성장주에 대한 악재가 나온 겁니까? 뭐 성장주의 악재보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금리에 대한 불안감이 제일 크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네. 뭐 반도체 관련돼서는 뭐 진짜 전체적으로 업황에 대해서는 계속 좀 부정적인 영향이 좀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올 상반기 내에는 계속 좀 부진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하반기에는 이제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전방 산업이 이제 IT 기기 관련돼서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뒤집어 생각하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글로벌 경기가 과연 하반기에 돌아설 수 있을 것이냐. 특히 미국의 기준금리가 계속 인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하반기에 돌아선다라는 그런 게 좀 더 뒤로 미뤄질 가능성도 지금으로 봐서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반도체 관련주들은 일단은 뭐 지금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미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는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AI에 관련돼서 뭐 최근에 이제 반도체주들이 이제 강한 흐름세를 보였는데 뭐 AI 관련된 반도체가 전체 이제 뭐 반도체 회사들의 매출에서는 상당히 미미한 거기 때문에 그게 좀 팔린다라고 해서 뭐 실적이 뭐 획기적으로 개선되거나 뭐 아니면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업황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집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올해 상반기에 전반적인 무역 수지라든가 수출의 동향들을 살펴본다면은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 왔어요. 그런데 오히려 종목들이 올랐다라는 거에 좀 아이러니한 엇박이 났었고 또 이제 시장이 하락하니까 경상수지, 뭐 무역 적자, 수출 이거를 또 들고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이 지표를 보면서 공포감에 떨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역시도 지나갈 겁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뭐 경제 둔화되는 내용들이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대외적인 어떤 리스크라고 해야 되나요? 정치적인 리스크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중국의 정책이라든가 미국의 지금 이제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정책들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은 투자 심리를 좀 약화시킨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뭐 무역 수지 적자도 지금 2월 달까지 마이너스 180억 달러를 좀 보여주고 있고 한간에는 지금 올해 경제 성장률이 그동안 보면 뭐 1.1% 정도 성장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올해가 그게 아니라 마이너스 성장도 가능하지 않냐라는 관점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불안 심리를 많이 좀 자극하는 뭐 멘트들이라든가 이슈들이 좀 많이 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좀 미국 쪽 수출 물량이 좀 많이 좀 줄어들고 있고 재고량이 지금 약 40주 정도가 재고량이 좀 확대되고 있고 거기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14주에서 16주 정도의 재고량이 좀 확대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 좀 분위기를 좀 다운시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다 지금 지원금을 뭐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았던 이제 미국에서 뭐 지원금에 대한 이제 규제가 뭐 이러이러한 규제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뭐 대만 TSMC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원금 받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지원금을 안 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악순환이 좀 계속되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좀 내려가면서 전체적인 소재품 장비 쪽을 아무튼 좀 끌어내리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긴 한데 그런데 반대로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히려 지금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든가 퀄컴이라든가 뭐 그리고 엔비디아라든가 그리고 AMD라든가 이런 반도체 관련 업체들은 그나마 조금 최근에 뭐 상승할 때도 있었고 하락할 때도 있었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승할 때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따라서 상승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디커플링 현상이 좀 벌어질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기도 한데 아무튼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미국에 있는 반도체 업체들은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한국의 반도체 업체들은 조금 관망하고 조금 또 정치적인 움직임들을 좀 이슈들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5장 들어서 분봉으로 봤을 때 장중 저점 대비 올라와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지금 뭐 앞서 말한 그 에코프로, 2차 전지 대장주들의 흐름도 장중 저점보다 올랐고 LNF는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 지금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오늘 일중에서의 거의 고점 부근에서 낙폭을 좀 회복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시장을 봤을 때 임순재 대표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대장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하락을 매수 기회로 봐도 되는 겁니까?
일단은 뭐 조금 더 지켜보신 다음에 매수하는 관점이 어떨까? 반도체는.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뭐 업황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이제 부담스럽게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뭐 특히 이제 국내 이제 반도체 수출의 한 절반 이상이 지금 중국 시장에 지금 집중화가 되고 있는데 중국에서 이제 반도체 수입이 상당 부분 줄었습니다. 결론은 그렇게 뒤집어 얘기를 하면 국내의 반도체 수출이 그만큼 줄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중국 내에서 지금 뭐 양회가 이제 끝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기 부양책에 관련된 얘기가 나올 걸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기 부양책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에 따라서 국내 이제 관련된 기업들의 수출도 같이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도 뭐 그거에 영향을 받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일단 양회가 어떤 형태의 이제 경기 부양책을 내놓느냐도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지금 현재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뭐 뭐 가격대가 그렇게 예전에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죠. 네. 그렇지만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아마 크게 빠진다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은 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굳이 접근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오늘장 보면서 반도체는 뭔가 개별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종목들보다는 네. 업황 사이클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는구나. 네, 그렇죠. 뭐 라는 1년 거. 내내 뭐 작년부터 계속 업황이 안 좋다 얘기를 했고 아직도 네. 디램도 지금 여전히 2월 달에 현물 가격이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졌으니까 지금 3월 달에 그렇다고 뭐 반등되고 있는 기미도 아직 안 보여서 뭐 지금 디램 가격의 움직임도 같이 좀 반영을 하셔서 아마 디램 가격이 뭐 고정이 되거나 아니면 조금 반등을 하는 그 시점에 아마 매수를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턴어라운드는 할 거고 우리는 그때는 매수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아직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 네, 조금 그렇죠. 더 확인해보자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까지 봤고요. 마지막 특징주 만나보시죠. 샤인 프로젝트의 첫 삽을 뜬 S-오일입니다. 구조 투입의 국내 석유화학 최대 규모의 샤인 프로젝트. 도대체 이 샤인 프로젝트가 무엇입니까, 대표님? 네, 샤힌이죠. 샤힌. 네, 흰, 네. 네. 뭐 아랍어라고 해서 이제 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매 프로젝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매기 때문에 좀 용맹하고 뭐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요. 네. 일단 뭐 S-오일의 그 대주주인 아람코가 9조 3천억 정도를 이제 투자를 해서 국내에 이제 석유화학 생산 시설을 이제 확충하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현재 2026년도까지 공사가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에틸렌을 연간 180만 톤 추가적으로 이제 생산을 하는 그런 시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해외 투자자들이 이제 국내 투자하는 규모로서는 사상 최대 규모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실질적으로 뭐 아람코가 1단계, 2단계, 이번에 하는 게 2단계인데요. 1단계, 2단계 합치면 14조 원을 넘어설 만큼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아람코에서 이제 개발한 이제 신기술인 TC2C라는 이제 그런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단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존에 이제 원유를 그 여러 가지 이제 정제유로 만들고 이 정제유에서 필요한 이제 뭐 에틸렌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원자재에 관련된 그런 소재를 이제 추출했는데요. 이번에 나온 이제 아람코가 갖고 있는 기술은 원유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에틸렌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만큼 과정이 이제 줄어들면서 관련된 생산 비용도 감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만들어지는 공장은 이제 친환경 관련, 요즘에 뭐 탄소 관련 절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친환경 관련된 여러 시설들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팀 크래커에서 나오는 이제 폐열을 활용해서 뭐 자체적인 전기를 생산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요. 만약 이렇게 이제 샤인 프로젝트가 이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S-오일이 뭐 기존의 정유회사였다라고 보면 이제 석유화학 회사로 이제 복합 석유화학 회사로 이제 변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게 뭐 일단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예전에는 한때 우리 뭐 빈살만 이야기 나왔을 때, 사우디 이야기 나왔을 때 나오기만 하면 주가가 막 고공행진했던 때가 있었는데 오늘 S-오일의 주가는 이 첫 삽을 떴다라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강보합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새로 나온 뉴스가 아니어서 그런 건지 오늘장 S-오일의 주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박봉희죠? 네, 뭐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뭐 경기 둔화에 대한 이슈가 이렇게 계속 좀 나오고 있고 전체적인 매크로가 지금 S-오일의 주가에 좀 누르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예, 뭐 그런 흐름들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유가가 지금 현재 좀 다시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뭐 그런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좀 S-오일에 대한 주가 하방을 좀 더 강화시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근데 지금 당장은 좀 봤을 때는 지금 안 좋은 흐름들은 보여주고 있지만 분명히 이제 샤인 프로젝트가 좀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일단 지금 석유화학 분야가 전체 매출에서 12%를 차지했는데 25%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석유화학이라는 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빼놓을 수 없죠. 보시는 이제 TV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모니터라든가 그리고 제 안경, 뭐 옷, 할 것 없이 석유화학 제품들이 많이 다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들어와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고밀도의 지금 이제 제품들이 에틸렌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석유화학 제품들을 이제 생산 증산이 이루어지고 한다는 부분들은 일단 좀 긍정적이고, S-오일이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약간 좀 아직까지 좀 소외되어 있고 움직임이 좀 둔화되어 있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또 달러가 배럴당 유가가 배럴당 뭐 $100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도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S-오일을 그렇게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다만 앞으로 어떤 성장성을 보여줄지, 그리고 경기가 어느 정도 매크로 흐름이 좀 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만들어질지에 대해서 S-오일은 언제든지 추가적인 강한 상승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S-오일까지 알아봤고요. 두 분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